네, 8번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심리검사 사용 관련 유형에 대한 모든 집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심리검사의 사용 목적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22년도에 나오고, 자, 관련해서 20년도에 또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나올 법한 문제다. 자, 그랬을 때 진단과 분류, 자기 이해 증진, 예측. 너무 어렵다. 특히나 이 심리 검사에서는 뭔가 쓰고 설명하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희가 가져가셔야 될 포인트, 사용 목적 가져가셔야 되고, 자, 제가 이야기를 드릴 때 또 스토리텔링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뭔가 50견인지 뭔지 어깨부터 해서 목이 안 돌아가. 이 사모님의 목이 안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왜 사모님의 목이 안 돌아가나 했더니 이제 뭔가 목도 이제 조금 이제 결림 현상도 있지만 이 의사가 너무 미남이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보러 갈 목적을 하나 더 만들었다. 자, 그래서 진한 분홍 립스틱을 바르고 우리 사모님의 목적을 검진받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진단을 받고 내가 오늘따라 조금 목이 아프네 하면서 갑자기 사투리를 쓰죠. 갑자기 제가 이제 빙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뭔가 어깨도 결리고 목도 안 들어가고 다각적으로 뭔가 증상이 일어나요. 자, 근데 목이 안 돌아가고 목이 아프다는 것은 한 개의 행동이죠. 자, 그렇지만 다각적으로 목도 뻐그스름하고 뭔가 어깨도 그렇고 등딱지도 아픈 것 같고 막 약간 이러면서 문제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진단을 받으러 이제 갑니다. 자, 자기 이해 증진이다. 자, 여기 내담자에게 이제 온 겁니다. 이제 병원에 와서 과학적이고 의사가 객관적인 검사, 우리 도구 사용하는 거 좋아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자신에 대한 이해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자기를 인식한다는 둥, 자기 분석을 한다는 둥,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뭐 도구를 사용하든지 검사를 진행을 해서 이제 올바른 이해를 돕는다. 자, 그런데 아무리 뭐 MRI 검사를 하고 무슨 검사를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측, 한 개인의 특성을 밝히고, 이상이 없으신데 운동 부족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모님. 그래서 미래에는 조금 이제 수분 섭취도 좀 하시고, 이제 운동도 이제 뭐 무리하지 마시고, 이제 사뿐사뿐하게 이렇게 조금 걸어 다니시면서 산책을 한 30분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미래에 어떻게 할지를 예측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준다. 그래서 제가 사투리를 썼던 이유, 진짜 이럴 리가 없는데 제가 목이 운동 부족은 아닌 것 같고 무리를 했나 하면서 이제 의사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 병원에 갈 목적 바로 진단과 분류. 이참에 목이 조금 아픈 것 같은데 한번 그 병원에 가볼까 하면서 이제 의사랑 너무 잘생겨서 한번 물꼬를 트는 거죠. 그래서 진한 분홍 립스틱을 바르고 이제 자기 이해는 이제 내담자에게 이제 의사가 아무리 봐도 이상이 없는데 목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의사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이해 증진을 하고 그리고 예측. 의사도 이제 속마음으로 이 사모님 어제도 온 것 같은데 오늘 또 오셨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의 특성을 밝히고 사모님의 이제 무리가 없으신데 이제 조금 이제 운동 부족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준다 해서 진짜 하고 가져가시면 쉽다. 자, 그래서 뭐 개인적인 뭐 목적 해서 뭐 진단의 목적 해서 조금 굉장히 어려운데 그 말을 풀어 쓴 게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져가시든 상관이 없으나 저는 진짜 하면서 이렇게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이거는 저만의 방식이고 또 여러분만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존중을 하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검사의 사용에 윤리적 문제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 6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윤리적 문제 24년에는 윤리 강령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어쨌든 윤리, 갑자기 윤리가 웬 말이냐 싶지만 윤리에 관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묻는다라면 자, 저희가 외울 수 있는 팁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저희 굿드 프레젠트다. 자, 윤리적 문제라고 했을 때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간 광주 민주화 운동. 뭐 제 세대가 아니기는 하지만 이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이 윤리적 문제를 굉장히 들고 일어난 뭔가 윤리 강령 하니까는 뭔가 좀 그 워딩 자체가 너무 세서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가겠다. 자, 그래서 자, 목이 쉬어라. 그죠? 목적. 목하면 저희가 목표와 뭐 목적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랬을 때 목적과 본질, 이 목적과 본질, 뭐 목표와 본질, 하여튼 이 목적과 본질을 충분히 설명해준다. 여러분들께서 목적과 본질만 쓸 수 있으면 뒤엔 얘기는 뭐 어느 정도 말만 맞으면 거의 다 맞으니까 생각날 수 있게 목이 쉬어라. 자, 쉬는 뭐냐? 정말 저희가 뭐 오줌이 마렵지만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랬을 때 목이 쉬어라. 적절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광주 민주화 운동 막 뭔가 대학생들 거의 학생들이 난리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타났다.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 이 훈련을 적절히 받은 우리의 대단하신 선생님들이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음을 그쵸? 여기서는 인정을 하는 거지만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음까지 가져갑니다. 자, 그랬을 때 표준화되고 과학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으쌰라 으쌰 이제 항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뭔가 주권을 되찾기 위한 광주 민주화 운동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목이 쉬어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음을 뭔가 신탁 정치라고 해서 표준화되고 과학적으로 이런 나라를 바꾸기 위해 애쓰신 우리 대학생분들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광주 민주화 운동 저희 TMI 부모님이 또 광주 분이시고 이제 하시다 보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은 제가 뭐 겪지 않아도 저희 부모님 이런 시절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예로 저는 굉장히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외울 수 있는 방식 또 한번 가져가시고 아 얘는 이렇게도 외우는구나 라고 해서 생각을 하시다 보면 차츰 윤리적 문제라고 해서 너무 뭐 강령이니 뭐니 뭐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다라는 것을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 여러분들께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부분은 저 부정적 심리검사 결과라는 포인트입니다. 자, 방금 윤리 강령, 윤리적 문제, 그 다음에 3번에서는 부정적 심리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통보를 해야 되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쓰라고 하면 생각이 나지 않기에 자, 제가 중요한 포인트 부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가져가실 때 머리, 가슴, 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일단 충격 Everyday로 shock 하면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우리 하이라이트에 우리 충격, 쇼크 노래 들으면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자꾸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실기 시험에 이제 6번째 2년 동안 6번 볼 수 있으니까 6번 시험을 보고 나서 마지막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나온 날 결과가 나왔을 때 13점이다.
자, 그래서 뭔가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서 이분은 사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REBT 뭐 심리검사라든지 백의 인지치료를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심리검사를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담자에게 위로 아닌 위로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충격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직업 상담사로서 뭔가 이렇게 주의하면서 할 말 안 할 말을 가려가면서 해야 되겠죠. 자, 그 정도로 준비했는데 안 되는 것은, 아, 뭔가 내담자님의 머리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석의 기회를 갖는다.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럴 수 없어. 내 머리가 정말 빡대가리가 아니라고. 라고 본인은 믿고 싶지만, 그쵸? 어쨌든 이 결과를 이제 하면서, 아, 이건 내 점수가 아닐 거야. 최소화하기 위해, 어때요? 해석의 기회,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검사 결과가 유출되지 않도록 자, 비밀 보장에 유의를 한다. 입이죠, 입. 자, 그리고 방어. 방어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투사적 검사가 갑자기 뇌리에 스쳐 지나가지만 방어, 가드를 이렇게 올린다라고 생각하시고 뭔가 가슴 이렇게 했을 때 딱 막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너무 기계적으로 아우 대단하시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적절한 해석을 담고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 과연 일무공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기계적으로 근데 이거 약간 좀 오래 하다 보면 약간 기계적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다. 이게 어쨌든 감정 그런 노동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자가 정말 뭐 파워 F 아니고서는 기계적으로 이야기하는 순간이 오겠지만 그래도 기계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일무공을 지키면서 하는 직업 상담사가 되리라 하시면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검사 제작을 위한 예비문항 작성 시 고려해야 할 5가지. 자, 어떻게 가져가신다고 했죠, 저희가? 자, 문항의 중립성, 문항의 구조화, 이거 너무 빤짜다. 자, 그래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중구난방이 아니라 발입니다. 자, 발냄새 아니고 중구난방의 동기 유발, 발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적참이다. 그래서 적절성, 참신성. 자, 중구난방은 생각이 나는데 적참이 생각이 안 난다. 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모유수유를 하거나 할 때는 참젓이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지만 참적이다 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더 잘 외워집니다. 자, 그리고 구조화, 구체성이랑 헷갈릴 수 있다. 막 칠판이 무너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자, 구조화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구로 시작되는 말을 열심히 찾아 헤맨다는 거죠. 자, 구체성이라고 쓰지 않는다. 자, 구체성이라는 거 써도 뭐 틀리게 하겠냐마는 기왕 가져가는 거 저희가 구조와 흐름을 있게 흐름을 탄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 당신이 좋아를 생각하면서 구조와 가져갑니다. 자, 중구난방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반복에 반복을 더하시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예비문항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상담을 위한 심리검사 선정 시 고려사항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리검사를 선정을 한대요. 자, 방금까지는 저희가 예비문항 작성 시 고려해야 됐다면 이번에도 고려를 하나. 자, 심리검사를 선정. 자, 어떤 심리검사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아까 윤리강령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거를 그대로 끌고 오시면 얼추 답안이 된다. 자, 신뢰도와 타당도에 있어서는 검사 사용 시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서 얘는 빠뜨릴 수가 없다.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검사를 선정한다. 자, 그리고 당연히 검사를 하는 목적에 맞는 검사를 선정한다. 자, 그리고 심리검사 선택 시 당연히 상담자의 초점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내담자를 포함한다. 즉, 이 말은
목적에 맞게 검사를 진행한다라는 말과 똑같고, 자, 시대에 뒤떨어진 검사가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시간, 비용, 경제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쉬운 용어로 쓰여 있어야 한다라는 거 가져가시면서 윤리 강령 문제만 아시면 심리 검사를 선정을 하든 뭐 진행을 하든 평가를 하든 뭐 고려만 열심히 하는데 어쨌든 이 물은 문제가 유형이 여러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윤리 강령 하나만 외워두시면 어느 것을 물어도 저희가 심리검사에 관련된 문제의 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그래서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째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상담의 과정 5단계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심리검사를 줄곧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직업상담의 과정 5단계를 넣었느냐라고 해서 좀 많이 의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 문제 저희 필기 준비할 때 굉장히 이 앞부분에서 기초로 관진목 개평 열심히 외웠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너무나도 특이하게 20년도 1회차에 나오고 종적을 감춘 문제다. 그래서 제가 상담 파트에서 넣으려고 했지만 일단 상담 부분에서는 일단 많은 부분들이 쏟아지고, 자, 제가 능력 척도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제가 조금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생각날 때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온 문제입니다. 자, 저희가 뭐 단계를 쓰라는 문제도 많고 뭔가 비슷하게 외워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특히나 우리가 앞자만 외우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현상이 발휘한다. 자, 그래서 제가 일명 정제동 사태라고 해서 그 브래드 필드의 뭐 정보적 기능이니 뭐시기니 이런 건 다 몰라도 저희가 그냥 브래드 필드 하면 그냥 툭 치면 나오듯이 그냥 이제 정제동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정제동의 이 제자가 저는 제목할 때 제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정제동은 정제동인데 이 뒷말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제조정 이런 얘기를 제가 누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슷한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목표, 그 다음에 목적, 목자로 시작하는 것은 목표, 목적, 그리고 아까 저희 구체성, 헷갈리지 마셔라 하면서 구조화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관계 형성. 아무래도 상담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저희가 여태까지는 이제 심리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 무슨 검사든 아니면 상담이든 특히 상담에서는 더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두겠죠. 자, 그리고 진단. 앞으로 저희가 포괄적 상담이다라고 해서 뭐 진면문이니 뭐니 해서 굉장히 많이 보실 거다. 비슷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될 포인트를 잘 찝으셔야 되고, 자, 목표 설정이든 선정이든지 간에 여기 목표 설정, 자, 능력 쪽도 저희 기억 안 나시면 안 됩니다. 자, CMI의 진로 성숙도 검사가 있었다. 자, 크라이티스에서 우리 울면서 이빨 뽑았던 자, 태도 그리고 능력이 있는데 자직목 괴문이요 라고 해서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 설정, 그리고 계획, 그리고 문제 해결, 이 단계의 흐름을 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개가 나오죠. 그럼 잘못하면 또 이 개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 설정하였으면 이제 개입을 들어가고, 개입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 마지막 평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리검사에서는 뭔가 자기를 좀 되돌아보는 게 많았어요.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를 평가하고 그런 게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흐름을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심리검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심리검사에 다음 파트가 뭐냐면 9번째 파트는 이제 기타 검사라고 해서 이제 흥미 검사와 이제 GATB 일반 지능 검사, 진로 시간 전망 검사에 대해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앞에 성격 검사를 같이 봤죠. 빅5 이론에 대해서 외호성 정경이다. 그 성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십니다. 성향도 배웠고 뭣도 배웠고, 자, 그런데 빅5에서만큼은 성실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호성 정경 이렇게 앞글자만 외우시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성향인가?
성실성 이렇게 해서 왜냐면 저희가 검사 도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심리검사에서도 저희가 뭐 객관적 검사, 투사적 검사 뭐 약간 이렇게 하면서도 앞글자만 이렇게 너무 많이 외워서 이제 헷갈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자주자주 반복을 해보시고 또 한번 써보시기도 하면서 글로 쓰면 어머 내가 이런 말을 쓰다니 내가 정말 미쳤구나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투사적 검사를 쓰는데 이제 뭔가 투사적 검사에 대해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제가 뭔가 그 투사적 검사의 독특성이라는 게 너무 뇌리에 이렇게 딱 그게 박혀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독립성 있잖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를 이제 배워서 막 헷갈리기 시작하지만 그 참, 독성타죠. 이제 헷갈립니다. 그죠? 독성타 했을 때, 자, 여기가 성향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제가 여기다가 특성을 쓴 거예요. 직접 써보시면 여러분 별의별 말 다 씁니다. 자, 그래서 참여, 그리고 결정. 이런 거는 조금 그래도 괜찮죠. 근데 이런 몇 번 봤던 애들 있죠? 독립성을 써야 되는데 독특성을 쓰고 앉아있고 성실성을 쓰고 앉아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협 해서 본 김에 보시고 자, 그래서 얘네들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면 빨리 2강으로 가세요. 2강으로 가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2배속으로 듣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9번 유형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테마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기타 별의별 검사가 다 나옵니다. 사실 성격 검사도 여기다가 넣으려고 했는데 앞에 공간이 조금 비어서 성격 검사는 저희가 미리 앞서 보았고 자, 흥미 검사하면 저희 홀랜드 빠질 수 없고요. GATB 이번 25년에 나와서 9개나 물어봐서 동공을 흔들리게 했던 문제, 그리고 진로 시간 전망 검사도 나와서 동공을 2번 떨리게 했던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게 25년에 나왔기 때문에 한 먼 27년, 28년에 난 출제가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9개가 뭔지를 보고 가겠습니다. 사실 필기 때는 딱 그 나오는 답이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눈으로 보고 딱 찝으면 됐는데 이걸 9개를 직접 쓰려고 하니 정말 부담스러운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필기 때는 이제 이걸 어떻게 그냥 가져갔냐면 자, 지능검사고 나발이고 간에 GATB 뭐 이렇게 뭐 이런 용어도 사실 너무 별스럽고 일단 9개라고 하길래 그냥 저는 걸스 제네레이션이다. 소녀시대를 생각하면서 9명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쭉 보고 저희가 이제 필기는 나오는 답이 그냥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제 답만 외워서 갔지만 저는 이제 필기에서 이 문제는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웬걸 실기에서는 얘를 쓰라고 하니까 특히나 뭐 저희가 3가지 정도 쓰는 문제까지는 봤던 것 같아요. 근데 9개를 쓰라고 하니까 사실 약간 이런 문제와 같아요. 요즘 굉장히 그 아이돌들도 특히 세븐틴 굉장히 멤버들 많잖아요. 아마 세븐틴의 이름을 적으라고 하면 적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요즘 아이돌들이 워낙에 많은데 저는 이제 소녀시대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저의 세대는 딱 그 소녀시대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9개를 쓰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원수는 보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냥 이거를 툭툭 뱉듯이 스피어만에 뭐 맨날 일반 능력 막 이렇게 하면서 특수 능력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이거를 저희가 막 외우려고 하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툭툭 써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지능이 높다, 낮다, 뭐 약간 이런 얘기하면서 언어 능력, 수리 능력 하면서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그쵸? 언영수, 국영수는 중요하다라고 해서 지능적인 척도를 우리가 아직도 그 수능고사에서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든 뭔가, 그래, 적성 항목적인 내용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나머지 6개 이게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너무 얘가 뭐 지각이니 적성이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각도 그냥 학창시절에 지각이나 해봤지 사무지각이니 그 지각은 아닙니다. 형태지각이니 공간적성이니 이런 무슨 시공간을 초월하는 듯한 멘트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그래서 저는 그냥 또 트롯 강사니까 갑자기 막 이런 이게 생각나요. 사공의 이제 그 목포의 눈물에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사공에 그냥 그 목포의 눈물이 맴돌고 형태지각 뭐야 그냥 사형이나 시키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반응은 좀 괜찮아요. 운동 반응, 운동, 손에 재치, 손가락 재치 해서 어쨌든 그냥 지능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뭐 치매, 인지 이런 쪽에서는 정말 손 운동, 소 근육 발달을 위한 이제 그런 운동을 많이 하니까 손에 재치, 쿵짜락쿵짝 삐약삐약 해가지고 막 그 손으로 막 재치 부리는 거 아시나요? 손유희 같은 거? 그래서 손가락 재치다. 얘는 좀 알겠어. 근데 사무지각, 형태지각, 공간적성 얘네들이 너무 이제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얘네들의 이제 부분 점수를 좀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9개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이제 그냥 놀랄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다행히도 2년, 3년, 그쵸? 이제 후에 보는 문제고, 저희가 이제 칠 시험에 대해서, 다가오는 시험에 대해서는 얘를 묻진 않을 거다. 그래서 일단은 안심을 하고 가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직업 적성 검사에서 측정하는 적성 항목 3가지를 쓰고 간략히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3가지 정도 물어보면 너무 감사하다 하고 지연수를 썼을 것이다. 자, 그런데 웬 말이냐. 저희가 1번 문항에서 9가지 적정 항목 9가지를 보고 왔다. 자, 그래서 보고 갔으면 참 좋았을 것을 너무나도 보릿고개 시절 문제여서 저희가 보지 않았던 그리고 보고 싶지도 않았던 문제가 9가지를 쓰라고 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 자, 그래서 저희가 3가지를 일단 쓰라고 하면은 그냥 기본적인 베이직한 지능, 언어 능력, 수리 능력입니다. 자, 간략히 설명하라는 것도 너무 웃긴 게 이게 말인지 방군지예요. 자, 지능, 일반적인 학습 능력을 검사한다. 자, 언어 능력은 당연히 지금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검사한다. 수리 능력,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뭐를 조금 더 전문적이고 있어 보이게 쓰고 말 것도 없다. 그래서 지연수 생각해 주시면서 자, 이 문제 나오지 않는다. 향후 뭐 한 2, 3년 뒤에 볼 수도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적성 항목 9가지에 무엇이 있었구나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면 지나가서 다행이다 싶은 문제입니다. 홀랜드에서 저희가 현탐의 사진관, 육각형 모형을 지금 물어봐줘도 모자랄 판에 무슨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환경과 환경 간의 관계, 무슨 관계를 물어보면서 설명하는 개념을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래요. 자, 이게 이제 25년에 나왔고, 이전에 16년에 나왔나 봐요. 아니, 저희가 아무리 뭐 보릿고개다 뭐다라고 하지만 도대체 몇 개년까지 봐야 하느냐. 정말 16년 3회차. 그리고 문제도 굉장히 웅장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개인과 개인. 자, 일관성과 일치성. 여러분들 헷갈려서 뭔가 같이 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같이 써놓았습니다. 자, 일관성은 개인과 개인이다. 일관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개인이 일관성 있게 살아야 되겠죠. 뭔가 이랬다 저랬다 무슨 아수라백작도 아니고. 자, 그래서 어떤 쌍들은 다른 유형의 쌍들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사한 공통점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은 공통점이라는 키워드를 가져가시고 일치성은 개인과 환경이다. 자, 그래서 개인이 자신의 성격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때, 그래서 개인과 환경은 일치한다. 뭔가 일관성은 쭉 일관적인 거고 일치성은 좀 차이를 둔다면
공교롭게 뭔가 그 취미 생활이 좀 일치했다. 뭐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개인이 자신의 성격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개인의 성격을 보셔야 되고 환경에 이제 그런 일하고 생활할 때 그 의미, 그러니까 자신의 성격과 자기가 뭔가 사람 앞에 나서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춤추고 뭔가 이렇게 관심 받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가수예요. 그러면은 일하고자 하는 이런 환경과 자신의 성격이 너무나 잘 맞죠. 근데 나는 너무 앞에 나서는 거를 너무 수줍어하고 그냥 저는 조용히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직업군을 찾으시면 되겠죠. 뭐 작가라든지 뭐 이런 거 예술형이 있으면 그래서 저희가 이 홀랜드의 이론에서 그런 흥미적인 부분, 성격적인 부분 계속 보는 거죠. 자, 계측성은 뭔가를 측량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환경, 요즘 뭐 대기질도 나쁘고, 뭐 요즘 난리도 아니잖아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온난화도 문제고. 그래서 육각형 모양에서 유형들 간의 거리가 서로 가까울수록 유사하고 멀어질수록 대조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현탐의 사진관 하면서 현탐에 3개 그려놓고, 그쵸? 현탐에 사진관 해서 3개 대조되는 거, 멀어지는 거 해서 저희가 그 쓰시오, 설명하시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쓰는지 다음에 이제 그 문제들에 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 같이 이야기하면서 일단 얘는 흘려간 문제니까 다음 문제, 홀랜드 나온다라고 한다면 직업 흥미 검사에 6가지 유형이 나오거나 정말 쉽게 줬을 때 쓰고 설명하시고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빠이 짜이젠이다 하면서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홀랜드의 직업 흥미 검사에 대해서 이제 유형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 흥미 검사라고 하거나 홀랜드의 인성이론 6가지 직업 성격 유형, 하여튼 직업 흥미 검사, 뭐 직업 성격 유형, 그냥 홀랜드 6가지 하면 저희가 현탐의 사진관이구나. 대신 성격과 그리고 흥미를 물어보는 유형이라는 거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현탐의 사진관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다른 거는 다 알겠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계측성에 대한 이야기. 자, 유형들 간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서로 유사한 성질을 보이고 멀어질수록 대조적인 성향을 보인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학창시절 때 굉장히 즐겨 들었던 에이핑크의 몰라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데뷔곡인데 갑자기 무슨 또 이제 음악방송의 라디오 DJ 같지만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발 다가가면 2발 멀어지지만 뭐 약간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 발 다가서면 뭔가 흠칫하고 2발 멀어지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저는 그냥 이거 항상 보면 직업 성격이든 뭐든지 간에 저는 일단 사회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회형 플러스 관습형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게 아무래도 반대되는 성향이어서 그런지 저는 좀 약간 현실형? 약간 기계나 이런 조작 같은 거를 좋아하시고, 그래서 도구 사용을 잘하시고, 이런 분들이 좀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 맞아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또 너무 사회형만 만나면 그것도 조금 피곤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하여튼 조금 약간 극혐하는 거는 진취형.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치 뭐 이렇게 같이 있다고 해서, 가깝다고 있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모르죠. 제가 아직 현실형인 분을 제가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어떤 분이셨을까요? 사회형이 좀 높으셨던 사람들이어서 안 맞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 이 홀랜드의 이론에 점점 홀려들고 있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득. 그래서 계측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는 문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한 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홀랜드가 나온다라면 직업 흥미 검사 쓰시오 또는 쓰고 설명하시오입니다.
자, 설명도 뭐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쓰시면 웬만해서 맞게 해준다. 자, 현실형은 기계와 도구 조작을 좋아한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엔지니어 분들, 자꾸 삼성맨이 생각이 나는데, 기계와 도구 조작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대표적인 예로, 뭐 엔지니어, 기술자, 또는 뭐 트럭 운전사, 뭐 비행기 조종사 이런 분들이 현실형이었고, 자, 현탐예 사진관이라는 것은 저희가 압니다. 자, 그래서 탐구형일 때는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당연히 이제 뭐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면 이제 학자라든지 의사, 그다음에 뭐 연구자 약간 이렇게 쓸까요? 자, 그다음에 예술형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유형이다. 그래서 규범적인 것을 이렇게 다소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관습형과 반대적인 유형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세 개 나눠서 현탐에 얘랑 얘가 반대고 이렇게 반대라는 거 쭉 봐주시고, 자, 예술형은 뭐 예술가, 연예인이죠. 그리고 작가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고, 자, 사회형은 이제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뭐 돕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으로 뭐 교사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같은 상담사 유형이 있다. 자, 그리고 진취형, 조직원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을 좋아하고 리더십이 뛰어나다. 자, 리더십이 뛰어난 건 좋은데 저는 조금 이러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 E이신 분들 약간 이런 스타일이 아닐까 싶은데, 자, 뭐 예를 들어서 경영인, 그쵸? 뭐 정치가 이런 분들을 예로 들 수 있고, 관습형, 자료를 잘 정리하고 기록물을 잘 처리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은행원, 사서 약간 이런 스타일이죠. 자,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사회 간습형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꾸 요런 스타일이 땡겨요. 저는 예술형은 좀 부담스럽고, 관습형은 은행원 사서, 뭐 직업은 너무 좋은데 뭔가 자료를 잘 정리하고 기록물, 약간 여성이 조금 약간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제 꼼꼼하게 잘 내조를 할 것 같고, 남자분이 이러시면 조금 다소 부담스럽긴 한데, 갑자기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막 소개팅 같은 데를 나갔을 때 갑자기 막 다이어리를 펼치면서, 이나 씨 잠시만요. 이거 제가 좀 적고요. 하면서 이렇게 막 되게 다이어리를 수첩을 진지하게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상형대로 막 흘러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각자 이렇게 선호하고 또 자신에게 지금 자신이 그 있는 그 유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저희가 그 일치성,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나? 내 성격에 맞게 일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되돌아보게 되는 게 홀랜드의 직업 흥미 검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이걸 배우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또 다음 문제인 이제 슈퍼의 흥미를 보도록 할 거예요. 여태까지 홀랜드 즐거웠고, 자, 슈퍼의 흥미를 네, 이제 슈퍼에 관련한 흥미사정기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사정기법 3가지. 자, 표조조다라고 해서 또 슈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1시간 동안 슈퍼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굉장히 슈퍼는 내가 봤을 때는 파워 진취형이시다. 자, 그래서 흥미사정기법 말고도 자, 슈퍼에 5가지 하면 성탐 확률 세고 3가지라고 할 때 뭔가 표조절하고 딱 단정 짓기에는 너무 3가지가 많아요. 이 슈퍼의 문심자 현태이 그리고 성탐 확률세 이렇게 가지수가 많은 것 빼고는 거의 다 3개를 주장한 슈퍼기 때문에 일단 흥미사정기법은 저희가 이름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이름으로 가져가냐? 자, 우리 슈퍼 가게에 생각해 주십니다. 자, 흥미를 사정기법 한다라는 것은 흥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꺼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표도조다라는 것은 알았을 때 표현을 하게 해야 하고, 그다음에 조작 좀 다소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조사된 흥미다라고 해서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요즘에는 거의 슈퍼마켓도 없으니까 편의점이라고 할게요. 자, 표현된 흥미. 이제 알바생이 새로, 편의점은 진짜 아르바이트 많이 뽑더라고요. 자, 그래서 표현된 흥미 보면 어떠한 활동, 직업에 대해서 좋고 싫음을 표현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알바생이 왔어요. 자, 너는 그래서 뭘 잘하고 뭘 이제 좀 싫어하니?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순 없으니까, 혹시 이제 뭔가 이렇게 재고 정리하는 거나, 나중에 이제 뭐 마감하는 거나, 뭐 이제 얘네들도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재료 폐기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활동을 좋아하고, 뭐 직접 또 배달까지 시킬 순 없으니까. 그래서 활동과 직업에 대해서 좋고 싫음을 표현하도록 하는 거다. 자, 그랬을 때, 조작된 흥미. 조작된 흥미는 뭔가 조작이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CCTV 이런 게 좀 생각이 나서, 저는 여기서의 포인트도 관찰입니다. 어떤 활동이나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시간을 얘가 잘 보내는지, 아니면 그냥 핸드폰이나 보고 시간을 때우는지, 이제 얼마나 적극적으로 손님한테 친절하게 하는지, 참여 수준을 이제 몰래 관찰 예능처럼 관찰 기법이다라고 해서 조작된 흥미다. 자, 그리고 조사된 건 뭐냐면, 자, 옛날 개그 콘서트에 프로그램에 조사하면 다 나와, 약간 이런 유행어가 있었거든요. 자, 그랬을 때 내담자와 특정 종사자 간의 흥미의 유사점. 자, 이거 뭐냐면 약간 이런 얘기하면, 요즘에 슈퍼에서 여러분들 그 팥빙수, 그 컵에 든 팥빙수 아시나요? 그 편의점에 가서 뭐 2+1 이런 거 행사하면 행사해도 안 사 먹긴 해요. 요즘에 워낙에 카페나 뭐 이런 설빙 이런 데서 굉장히 팥빙수가 잘 됐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 뭐 옛날에야 이런 빙수 이런 게 여름에만 정말 핫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지만, 요즘에는 뭐 사계절 내내 팥빙수 파는데, 그래서 이디야도 그렇고, 뭐, 에가도 그렇고, 이렇게 저렴한 매장에서 이렇게 또 컵빙수 해가지고 되게 가성비 좋게 해서 팔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잘 팔리고 손이 많이 가니까 이거를 이제 품절로 해놓고 이게 판다. 자, 그랬을 때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어디 특정 카페에서 일을 하시는데 제발 빙수는 설빙 가서 먹어달라고 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담자와 특정 종사자 간의 흥미의 유사점. 뭔가 이제 그런 조리를 하고 뭔가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물론 먹고 살려고 이제 하시는 거겠지만, 이제 그런 음료를 제조하고 이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만, 뭔가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팥빙수 메뉴를 한다라고 하면, 심지어 그 메가에서는 그 젤라또 같은 초코 젤라또까지 얹어준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 차라리 저희가 너무 이제 좀 그렇지만 설빙 아니면, 요즘에는 뭐 슈퍼에서 파는 그런 팥빙수도 오랜만에 좀 이렇게 추억의 맛으로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사된 흥미, 조사하면 다 나와 내담자와 특정 종사자 간의 흥미의 유사점을 비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표조도 가져가시면서 저희가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